자, 영어식 사고 심화편 오늘은 8강이죠?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게 지금 서술어 중에 우리말에서 특별히 이게 다 되진 않고요. 특히나 지금 움직임에 관련된 서술어들은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이해를 잘 못하고 여전히 그 서술어 중심으로 사고를 하면은 자꾸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냐면요. 우리말은 이게 이 대상에 상관없이 대상과 서술어의 성격에 상관없이 무조건 무엇을 뭐뭐 합니다라는 구조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바나나 껍질을 밟았어요도 나 밟았어요 바나나 껍질을 내가 걔한테 모자를 씌워줬어요. 그러면은 나 씌워줬어요. 모자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내가 걔를 눕혔어요. 이럴 때도 나 눕혔어요. 걔를 이렇게 그냥 이 안에서 뭐든지 해결을 하려고 하고 그런데 가끔 가다가 보면은 이게 서술어가 완벽하게 영어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애초에 서술어가 없어서 못 만드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 애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런 움직임을 표현하는 방식을 따로 봐야 된다는 거. 그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 훈련을 해왔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직접 이동할 때랑 영어에서는 우리가 처음 할 때는 이게 약간 불편하고 귀찮을 수 있는데 이 방식에 익숙해지기만 하면은 이 수많은 서술어를 다 익히지 않아도 모르는 순간에도 내가 만들었을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자, 이거 얘기를 할 때요. 내가 직접 이동을 할 때는 I got 내가 들어갔어요 in 내가 나왔어요 I got out 여기다가 바로 움직임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대상을 움직이거나 이때 기존에 많이 봤던 것들은 이제 위치를 움직이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 여기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보통 우리에게 조금 낯선 감각 on off를 가지고 내가 시트를 침대에서 벗겼어요. 이럴 때도 I got the sheet off the bed. 그리고 내가 손에 묻은 반죽을 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I got the dough off my hand.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옛날에 동사편 할 때도 이거 배웠었는데 여기가 꼭 물리적인 이 방향 전치사뿐만이 아니라 상태를 바꾸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그 도우를 폈어요. 이러면은 I got the dough 네, 둘 다 좋아요. flat도 좋고 thin도 좋고 이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 이것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도우에 소스를 발랐어요. 이럴 때 바르다 서술어도 그냥 I got the sauce on the dough 이렇게 만드는 걸 지난 시간까지 계속 연습을 했었습니다. 요 서술어들 이제는 물리적인 내가 미처 얘까지 물리적인 위치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는구나. 이렇게 상태뿐만이 아니라 위치를 같이 바꿀 수 있다는 거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연습을 해왔어요. 그리고 자 오늘은요. 이거랑 조금 다른 독특한 서술어 하나를 처리할 수 있는 패턴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지금까지 배웠던 거랑은 약간 별개고요. 그냥 서술어 처리하다가 주인공의 행동이 중요하고 서술어라는 개념을 처리하는데 꼭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서술어를 그냥 찾아가지고 영작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 보여드리려는 패턴이고요. 그리고 이 패턴을 따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알려드린 이유가 이거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정말 자주 쓰여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은 이거랑 상관없이 새로운 패턴 하나를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아침에 이제 출근하려고 출근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렇게 굉장히 짧게 이렇게 준비하고 나갈 수 있는 분들도 계시죠. 이거를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야, 너 준비하는데 너 아침에 출근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 이러면 우리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알고 있어요? 주인공의 행동이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까지는 찾았는데 주인공의 행동까지 이게 있구나. 이거는 일단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너 아침에 출근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뭘까요? 너. 예. 이걸 너 출근 준비하는데 이러니까 너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이제 걸리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영어 문장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동사와 독특한 주어를 써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걸리다라는 서술어 대신에 얘네들은요. 어떤 행동이 시간을 잡아먹다. 약간 옛날에 팩맨이나 그 악마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얘가 뭘 잡아먹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는데 잡아먹는다는 느낌을 take 동사를 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애가 행동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좀 전에 이제 출근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니? 이러면 여기서는 행동이 뭐예요? 행동이 출근 준비하다죠. 출근 준비하는 거, 준비하는 걸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ready? ready는 상태지 동작은 아니에요. 네, 근데 비슷하게 오긴 했어요. 혹시 prepare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요거는 이때는 못 써요. prepare는 어떻게 쓰냐면 내가 음식을 준비한다든지 내가 어떤 실제로 뭔가 대상을 만들고 준비할 때 prepare를 쓸 수 있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침에 출근 준비하다라는 표현은 자기 자신을 준비를 시키는 거, 아까 ready까지는 잘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라면은 to get ready, 이게 출근 준비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그러면은 출근 준비하는데 1시간 걸려요. 그러면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to get ready takes 1 hour. 원래는 이렇게 써요. 그런데 영어에서는요, 여기 이 주어 자리에 제가 지금 사람 머리로 그려놨죠. 이 머리가 큰 걸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나라도 요새 약간 이런 추세가 좀 있는데 큰 머리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이러이러한 동작을 하는 게 동작이 계속 바뀌고 이러면은 머리가 너무 커지니까 귀찮아가지고요. 좀 모양새가 별로 안 예뻐서 얘네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머리를 그냥 조그맣게 해놓고 대충 이거 머리입니다 이렇게 표시만 해놓고 그냥 넘어가요. 머리 나와요. 근데 머리를 끝에다가 붙여줘요. to 이렇게 머리는 나중에 알려준다고 대충 나중에 봐라 이러고 it takes 1 hour to get read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출근 준비하는데 이만큼이 걸린다. 나는요, 여기서 요 끝에다가 붙여줘요. It takes me. 원래 이거 말고 이제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말할 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영어 문장은 하나라도 짧게 쓸 수 있으면 좋죠. 그래서 짧은 표현이 이거여서 이 패턴을 굉장히 자주 써요. 그냥 우린 요거 하나만 익힐게요. 자, it takes me. 그 다음에 1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은 1 hour. 이 덩어리로 표현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항상 여기가 사람이 아니고 아이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it이에요. it. 그 다음에 실질적인 주인공이 뭐라고요? 행동이죠. 내가 지금 시간을 잡아먹는 행동. 이 행동은 맨 끝에 붙여준다는 거. 이걸 영어로 물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의문문 만들 때 궁금한 게 있고 주인공을 알 때는 어떻게 써요? 네모 박스 2개에 사람, 행동 이렇게 했죠. 자, 이 시간 잡아먹다, 시간 걸리다의 주어는 뭐라고요? 어떤 특정 행동이죠. 자, 그러면 출근 준비하는데 출근 준비라는 행동을 알잖아요. 이 행동을 알 때 이 패턴, 네모박스 2개, 사람 행동 패턴을 쓰고요. 내가 궁금한 게 얼마나 걸리니? 이 기간이 궁금하면은 걸리는 시간이 궁금하면 how long.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말문트기 할 때 맨날 배웠던 거죠. does인지 did인지 그 다음에 will인지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how long. 그래서 평소에 걸리니 이러면 how long does it take 너 이러면은 take you.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이제 시간을 묻는 거니까 이거는 여기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질문할 때 형식을 알려드리면요. 질문할 때는 바로 그냥 큰 두 덩어리만 생각을 해가지고 how long does it take you 그 다음에 준비하는데 to get ready 이 덩어리로 꼭 알아들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 대답하는 법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할게요. 내가 출근 준비하는데 내가 출근 준비할 때 이거 I 아니에요. 네, 이거 주의하세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맨날 강의할 때 이렇게 설명할 때는 학생들이 전부 다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바퀴 둘러보면 전부 다 여기다가 I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I가 아니에요. 내가 출근 준비할 때 나는 여기에 나와요. me로 출연해요. 자, 그러면은 it takes me 그 다음에 1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1 hour 그 다음에 준비하는데 to get ready. 자, 이 패턴 같은 경우는 문장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이런데 실질적으로 쓸 때요. 이거 주인공 아니까 이렇게 쓰고 네모박스 2개에 how long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애초에 시간이 걸리다라는 상황은요. 얘를 패턴처럼 익혀가지고 연습을 하거든요. 자, 평소에 얼마나 걸리세요? How long does it take you? 여기까지 괜찮죠? 자, 다시. 평소에 출근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How long does it take you to get ready?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 평소에는 이만큼 걸리는데 오늘 아침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출근 준비하는데. 그러면 How long did it take you to get ready? 만약에 아직까지 출근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럴 때 이 친구한테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하면은 얼마나 걸릴 것 같아? 걸릴 것 같아 이러면은 How long will it take you to get ready? 이렇게 물으면 돼요. 그러면 대답도 마찬가지죠. 평소에는 1시간이 걸려요. It takes me 1 hour to get ready. 근데 오늘 아침에는 내가 늦잠을 자가지고 이제 오래 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It took me 여기서 바꿔주면 되겠죠. It took me 30 minutes. 만약에 이제 시간이 부족하면은 30 minutes to get ready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출근 준비하는데 너 지금부터 준비하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지금부터 하면은 평상시대로 1시간 걸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네 어떻게요? It will take me 1 hour to get ready 이렇게 쓰면 됩니다. 다시 한번 리듬 살려가지고 이거 연습할게요. 얘는 문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 리듬으로 그냥 패턴대로 익혀요. 항상 시간이 얼마나 걸리니 할 때 주어가 놀랍게도 행동이라는 거 이거 하나만 챙겨두시고요. 하는 행동을 알면 무조건 이 패턴이에요. 자,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은 평소에 얼마나 걸리니? How long does it take you to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얼마나 걸릴 것 같아? How long will it take you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얼마나 걸렸어? 하면 How long did it take you to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죠. 자, 이거를 그대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요. 교재 29페이지부터 뒤에 보면은 32페이지까지 지금 있는 문장을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걸릴 거니 이걸 잘 보시면서 한번 그림을 다 채워보세요. 제가 일부러 칸도 만들어 드렸고요. 이 그림을 잘 채우시고 이때 중요한 거는 이 말하는 게 실질적으로 이 리듬감, 이 덩어리대로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덩어리 제가 이제 여기는 아예 생략을 하고 그냥 2덩어리로 표현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대답하는 거는 반드시 3덩어리예요. 이렇게 it takes me 아예 덩어리고요. 그 다음에 시간 덩어리, 그 다음에 이게 원래 있는 주인공인 행동 여기까지 이렇게 챙길게요. 이거 한번 다 채워보시고 그리고 강의를 계속 보세요. 자, 다 하셨으면 같이 볼게요. 자, 너 선물 고르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How long did it take you? 그 다음에 선물 고르는데 to choose the gift. 이렇게 뭐 하는 동작을 했는지 무슨 일 했는지 알면은 전부 다 이 패턴이겠죠. 자, 나 선물 고르는데 2주 걸렸는데 It took me 2 weeks to choose the gift.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감독이 영화 만드는데 몇 년이 걸렸니?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거는 걸렸니니까 다시 How long did it take the director? 여기에 사람을 쓰고요. 영화 만드는데 to make the movie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꼭 너뿐만이 아니라 내가 궁금해하는 이 사람이 이 행동하는데 얼마나 걸렸니? How long did it take the director to make the movie? 자, 여기 본문에는 제가 몇 년으로 적어놨어요. 여기 보면은 14년이나 걸렸대요. 영화 만드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It took the director.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14 years to make the movie. 이거 다시 덩어리로 할게요. 자, 큰 덩어리 어떻게? How long did it take the director? 그 다음에 to make the movie. 그리고 이제 만드는 거. It took the director 14 years to make the movie. 이거 실화예요. 실화인데 영화 인셉션 보셨나요? 예, 꿈에 관한 영화였죠.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 인셉션 영화를 만드는데 14년이 걸렸다고 하고요. 실제로 보람이 있어요. 네. 그리고 더 깜짝 놀랄 만한 일은 이 감독이 처음 꿈에 관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한 게 중학교 때래요. 그때는 이제 전혀 이 커리어가 없을 때 그래서 언젠가 꿈에 관한 영화를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2년 동안 영화를 위한 커리어를 쌓고요. 공부도 계속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술도 이렇게 커리어를 쌓아놓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간 게 14년. 그래서 그 전까지 정말로 꿈에 관한 영화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을 한 이후로는 26년이 걸렸대요. 그러면은 26년, 실질적으로는 26년이 걸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으면 It took the director 26 years to make the movie. 네, 거장의 손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엄청난 작품이더라고요.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옛날에 몸짱 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이 친구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 친구 몸짱이 돼서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원하는 그 라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get in shape이었죠. 내가 요새 몸이 좀 흐트러졌어요 이러면은 get out of shape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야, 너 몸 좋아지는데 그 몸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어? How long did it take you to get in shape?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나 만드는데 나 몸짱 되는데 몸 만드는데 2달 걸렸어요. 그러면은 it took me 2 months to get in shape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요즘은 연예인들 보니까 1-2달 동안 진짜 바짝 닭가슴살 또는 닭가슴살 그 뭐였지? 쉐이크? 예, 진짜로 보니까 전 옛날에는 설마 했는데 정말로 닭가슴살을 진짜 삶아서 갈아서 우유랑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숨을 안 쉬고 마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진짜 2달이면은 몸을 만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저는 감히 엄두가 안 나서 상상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다시 내가 2달 걸렸어요. It took me 2 months to get in shape. 그다음에 너 영어 할 줄 알게 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냐죠. 그러면은 How long did it take you to be able to speak English? 이때 제가 굳이 구질구질하게 be able to speak까지 다 쓴 이유는 to speak English 이렇게 하면 약간 느낌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영어로 말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니? 이러니까 뭐 연설하는데 5분이 걸리고 10분 걸리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영어를 하게 되기까지 실제로 하게 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니? 이 느낌을 조금 살려보려고 be able to까지 한번 챙겨봤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How long did it take you to be able to speak English? 예, 이거 답을 제가 10년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 좌절을 하시겠죠. 네, 그래서 약간은 희망적인 숫자인 1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많이들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평생은 일단 평생일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단계까지 쓸데없는 공부를 안 하면은 1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로 정말 모국어 수준으로 단어를 익히는 거는 당연히 시간이 걸려요. 미국 고등학교 애들이 단어 공부하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예. 미국 고등학교 애들이 플래시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진짜 단어를 외워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국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언어 영역을 보기 위해서 단어장을 만들어서 단어를 외워요. 그만큼 지네들도 단어를 외워야만 모국어인데도 불구하고 단어를 외워야만 고급 수준의 단어는 아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사소통 단계를 만드는 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한 8살, 9살 레벨로 만들고 플러스 그 이후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10살, 11살 뭐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과정을 다 봐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언어는 애초에 8살, 9살 레벨이면 그냥 끝나고 그 이유는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사는데 이 정신 연령과 배경 지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애기들이나 8살, 9살 되는 아이가 한국어를 하는 수준을 생각하면 한국어는 완벽하게 다 해요. 얘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할 때 신문 기사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못 알아듣는 거는 이제 배경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는 책에서 배우죠. 사회책에서 배우고 뭐 과학책에서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용어들을 알게 되는데 어릴 적에 그런 용어들을 처음 들어본 순간을 생각하면은 그 단어가 굉장히 낯설었어요. 예를 들어 광합성 같은 것도 배웠으니까 아는 거지. 광합성을 처음 시험 보는 때 초등학교 때 생각하면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막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많이 이렇게 보고 익숙해져서 우리가 많은 걸 알게 되고 표현할 수 있는 표현하고자 하는 영역이 넓어진 것뿐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그냥 기준으로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이런 원리를 알고 연습을 하고 또 혹시 기회가 좀 좋으신 분들은 이제 그걸 실제로 이렇게 연습할 기회를 좀 많이 가지시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그런 연습들을 하셨을 때는 네, 사람마다 달라서 이렇게 단정은 못 짓겠지만 일단 1년 전으로 약간 그게 이제 연수 환경이어서 1년이라고는 제가 어떻게 딱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불어를 하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필요 없다기보다는 쓸모없는 공부를 한 거죠. 제 레벨은 여기 수준인데 불어의 제 레벨은 여긴데 갖고 있는 거는 뭐 르몽드지 이런 거 해석하고 있으니까 전혀 도움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공부했던 게 크게 도움은 안 됐고 바닥에서 시작해서
한 3개월 바짝 했을 때 일상적인 의사소통은 크게 무리가 없었고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이제 일단은 시험에 그냥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도 진짜 이런 원리를 알고 계신 분이 만약에 어학연수를 좀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학연수를 못 가시는 분들은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는 연수를 안 갔고 영어권으로 연수를 갈 생각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한 부분은 결국은 본인이 관련된, 그러니까 보고자 하는 원서에 웬만한 표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쪽을 자주 보시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뭐 친구랑 만드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친구랑 만드는 걸로는 불안하다 하시면은 그냥 본인의 비용이 허락하는 대로 네, 원어민 선생님들한테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한 번씩 교정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단계까지는 그렇게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자,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자, 1년 걸렸어. 그러면 it took me 1 year to be able to speak English.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뒷장을 보면요. 이번에는 걸렸니가 아니라 평소에 얼마나 걸리니 이렇게 묻고 있죠. 여기 있는 애가 그 걸린다라는 의미인데, 자, 아침에 출근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려? 그러면은 How long does it take you to get ready? 아까 우리 시작할 때 했던 문장이죠. 준비하는데 한 30분 걸리는데 그러면은 It takes me 30 minutes to get ready. 그 다음에 요거는 밑에 있는 질문은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글씨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침에 출근하는데 얼마나 걸리니? 출근 준비하는 거랑 출근하는데 실제로 걸리는 건 전혀 다른 얘기죠. 자, 그러면 출근하는 데는 얼마나 걸려? How long does it take you to get to work? 출근하는 데는 1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은 it takes me 1 hour to get to work. 원래 일반적으로는 이런데 오늘따라 길에 차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30분 만에 갔어요. 그러면은 오늘 아침엔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 오늘 아침 이야기도 이미 지난 거. 예, 그래서 did가 맞아요. 그러면 how long did it take you to get to work? 오늘 아침에는 30분밖에 안 걸렸는데 it took me 30 minutes to get to work.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안 했는데 지금부터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이러면은 How long will it take you? 이렇게 쓰면 되죠. 밑에 보면요. 친구가 이제 초대해놓고 이제부터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할 거래요. 그럴 때 야, 너 지금부터 된장찌개 끓이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 그러면은 How long will it take you to cook 된장찌개? 된장찌개는 make 된장찌개 하시거나 cook 된장찌개 그냥 쓰시면 돼요. 다만 보일은 안 됩니다. 네, 라면 끓이다 할 때도 보일 라면 쓰지 않고요. 그냥 cook 라면 또는 make 라면 씁니다. 이거 처음 보실 때는 상당히 낯설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라면 끓이다 표현도 보일을 많이 생각을 하세요. 지금이야 조금 익숙해지신 분들이 많아서 예, cook 이렇게 빨리빨리 나오지만 자, 밑에 거 다시 해볼게요. 그럴 때 만약에 친구가 이거는 친구의 요리 능력의 수준에 따라 다르겠죠. 네, 30분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 It will take me 30 minutes to cook 된장찌개 이럴 거고 실제로 정말로 된장찌개 끓이는데 2시간 걸리는 분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야채를 다듬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한 2시간 걸릴 것 같은데 It will take me 2 hours to cook 된장찌개, make 된장찌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자, 이번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재밌는 표현이 있네요. 내가 1억 모으는데 얼마나 걸릴까? 이거 스스로 물을 때도 이렇게 물으시면 돼요. 그러면 How long will it take me to 모으다 제가 적어놨죠? save. 그 다음에 요거 숫자 읽는 법은요. 그냥 컴마 앞에 단위로 읽으시면 되는데 100 million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얘는 100 million. 그러면은 이제 이 대답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 다르겠죠. 어떤 분은 1억 모은데 엄청 걸릴 것 같고 어떤 분은 조금 걸릴 것 같고 자,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로또에 당첨만 된다고 가정을 해보고 자, 한 달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로또만 되면은 네, 자, 그러면은 It will take me 1 month to save 100 million won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바로바로 쓸 수 있게끔 밑에 한글 질문이 있거든요. 제가 한글 질문을 던질 테니까 여러분 영어로 바로 대답해 보세요. 자, 아침에 밥 먹는데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리세요? 그러면 How long does it take you to have
breakfast 또는 to eat breakfast. 그러면 이제 각자 대답해 보시면 되겠죠. 한 20분 걸려요. 그러면 it takes me 20 minutes to eat breakfast 또는 to have breakfast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자, 여자분들 아침에 화장하는데 메이크업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세요? 평소니까 how long does it take you to wear makeup? 네, 화장하는 거 wear 쓰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화장의 결과의 수준과 그 다음에 그분의 화장의 그 스킬에 따라 달려있겠죠. 어떤 분은 10분 만에 끝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1시간 동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1시간을 해볼까요? It takes me 1 hour to wear makeup. 그 다음에 이것도 재밌는 표현이네요. 머리 감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세요? 그럼 평소에 하는 거니까 How long does it take you to wash your hair?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그러면 한 10분이면 되는데 그러면은 it takes me 10 minutes to wash my hair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이거를 방금 떠오른 생각인데 집에 욕실이 하나 있을 때 이제 동생이 갑자기 자기가 머리를 감겠다고 들어가려는 거예요. 내가 막 들어가려는 참에 그럴 때 야, 너 머리 감는데 얼마나 걸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그때는 평상시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딱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말의 표현이 머리 감는데 얼마나 걸려 이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의미가 이 의미로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이게 뉘앙스예요. 뉘앙스는 한글 문장과 영어 문장을 같은 상황에서 내 같은 의도로 표현할 수 있는 그걸 각 상황별로 매치를 하는 게 뉘앙스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쓸 줄 아는 거고요. 영어 뉘앙스 이 문법책에 있는 설명을 보면은 설명을 보고 적용하기는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아요. 설명을 이해하기도 힘들고 이거 왜 이때는 이렇고 저땐 저렇지?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알고 보면 한국인에게도 비슷한 감각이 있거든요. 그게 100% 일치하진 않는데 그때 같은 상황에 내가 이 똑같은 의도로 말할 때 어떤 시제를 쓰는지를 한번 보시면 돼요. 야, 네가 지금부터 머리 감으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 그러면 How long will it take you to wash your hair? 난 10분이면 돼. 이게 It will take me 10 minutes to wash my hair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네.